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이제 어제 발표된 그 10월의 PPI마저 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도 이제 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상승 강도는 다소 좀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우리 시장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역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한때는 마이너스 0.5%가 넘는, 그렇게 조금 깊게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오후 들면서 이제 기관도 그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동시효과에 팔았지만,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백만개미 스쿨에서 출발 시황 말씀드릴 때, 오늘 이제 그 선물 때문에 기관이 할 수 없이 그 현물 매수로 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후 계속 그랬는데 지금 우리 기관이 계속해서 현물을 매수할 입장이 좀 못 되기 때문에 오후에 그 선물을 다시 사면서 현물을 좀 줄여서 파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지수는 이제 보합권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59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최종적으로 628억을 순매도했고, 요게 이제 동시효과에서 보니까 한 900억 가까이를 판 것 같아요, 기관이. 그리고 개인은 3,941억을 순매도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그냥 색깔만 빨간색을 만든 2,488.18포인트로 어제보다 0.06% 상승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출발을 한 다음에 역시 0.5% 이상 이렇게 쭉 밀렸다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약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 외국인이 21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1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83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1.11포인트, 어제보다 0.22% 또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그 사실 양시장 모두, 두 시장 모두 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 메우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름 이제 횡보하면서 양봉을 옆에다 이렇게 붙였다. 이런 걸로 봐서 기본적인 그 지금까지 흐름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장도 오늘 호흡 조정을 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드디어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296원 9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3원 90전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3,572억이나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 3,572억, 삼성바이오로직스 28억, 그 다음에 현대차 85억, LG화학 38억, 기아 650억, 네이버 뭐 1억, SDI 3억, 이건 크지 않으니까, 셀트리온 117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뭐 거의 전부 팔고, 기관이 산 거는 오늘 이제 기아 73억, 기아 73억, 그 다음에 이제 SDI 55억, 셀트리온 38억, 이렇게 샀습니다. 기관은 오늘 반도체 다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아, SDI, 셀트리온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코스닥으로 가보면 역시 이제 오늘 외국인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세 종목 모두 순매도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97억, 에코프로 80억, LNF 26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크진 않지만 세 종목 다 팔았는데, 에코프로비엠 뭐
5천만 원 정도 순매도로만 에코프로 173억 순매도, LNF도 한 4천만 원 정도 순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85억, 기관이 6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섹터별로는 그 주류가 오늘 이제 상승률, 그쪽 섹터에서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국세청이 와인이나 맥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를 검토하는데 착수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통신 판매를 하느냐, 이런 현황과 그런 이제 규제 관련된 거를 연구 용역을 줘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쪽이 온라인 판매를 이제 허용할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뭐 이런데 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어요. 양국 정부가 뭐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출범하기로 합의를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오늘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뭐 이쪽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이게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쪽도 오늘 다시 이제 올랐습니다. 이게 연준의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이거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캐시우드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2030년까지 약 20배 정도 폭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정말 2030년까지 20배 이상 폭등하면 비트코인 사야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카하고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래서 뭐 AR 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이게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비전 12 비전 12 출시를 임박했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과거 트위터, 지금 X를 통해서 2주 후에 이게 출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침 이제 사이버 트럭 배송 행사이라고 이게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날 이게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좀 올랐고, 또 뭐 개별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미 모셔널과 1193억 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던 것들이 다 이제 나왔잖아. 허들이라고 우리가 봤던 거,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또 미국 셧다운 문제 뭐 이런 거, 또 우리 국내에는 공매도 금지 문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그것들이 시장에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왔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숨고르기가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좀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미국 시장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는 소매 판매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는. 근데 이제 경기가 양호해지니까, 경기 지표들이 양호해지니까 그 전날 이제 급락했던 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4.5 정도로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이제 많이 반납하면서 미국 시장도 끝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흥 총재가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대한 이제 경고를 또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한몫을 한 거죠. 나중에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결국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수치로 확인 받고자 했던 CPI, PPI 이거 다 나왔잖아요. 특히 PPI는 0.5% 전월 대비해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하니까 이게 2020년 4월 이래에 가장 큰 폭의 하락
이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이제 가솔린 가격이 15% 이상 떨어진 게 많이 영향은 줬지만 뭐 어쨌든 간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숙였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이제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1%로 전환됐는데 이게 지난달에 0.9%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한 마이너스 0.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양호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말까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는 다음 주 금요일 거기서부터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박싱데이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비가 일어나는 날인데 이거에 이제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시각 차이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그 크게 개선이 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경제 지표가 견고하다. 이런 거는 그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그 미국 국채 금리를 다시 되돌려 올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세게 뻗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도 이제 그동안에 그 최대 이슈였던 공매도 금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좀 돼가는 것 같고 또 구체적인 그 공매도 금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조금씩 보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90일로 하고 연장 안 되고 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뿐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뭐 HBM 관련주 이런 것만 이제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가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잘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동안 우려하고 갖고 있던 허들은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 대충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시장이 찾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모멘텀이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이 그냥 쫙쫙 뻗어서 못 가고 가다 쓰다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는데 시장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 뭐 더 이렇게 쇼킹하다거나 임팩트 있는 뭐 그 새로운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냥 다 시장이 뭐 예상했던 뭐 그렇고 그런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좀 못 미쳤지만 그렇지만 뭐 이 미국이나 중국 정상회담이 전혀 소득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이제 그 소통 봉헌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그 정찰 풍선 그거 이후로 그 군사 소통 자체가 아예 끊어졌었는데 그걸 이제 복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미국이 걱정하는 그 펜타닐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영상에 보시면 미국 그 필라델피아인가요? 어느 켄싱턴 거리인가 거기 보면 막 사람들이 뭐 좀비처럼 서이 그 펜타닐 그 원료가 이제 중국에서 오니까 그 문제도 이제 나름 이제 그 양국이 정리를 했고 경제는 서로 이제 원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왕이 그 외교부장도 뭐 정치 외교 분야에서 뭐 20개 정도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회견 말미에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 발언을 또 하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도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옥의 티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독재자라고 하거나 말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얻어내려면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지속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그냥 평작 수준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저도 이제 뭐 평작 수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시장의 이제 걱정거리나 신경 쓰는 거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그럼 이제 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금리 동결은 뭐 컨센서스가 아주 뭐 콘크리트 컨센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그럼 내년 상반기 안에 인하를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문제가 있죠. 금리에 관해서는. 그거 하나와 금리 문제 하나와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실제 그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대로 골디락스냐 그거를 가지고 시장이 막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정체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명체처럼 움직이니까 뭔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그렇게 큰 변동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속적으로 그런 작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연말까지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측하지 말라. 예측하지 말고 시장이 우리한테 보내는 시그널만 읽기로 하자. 이러면 되게 편해져요. 그러면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매매 원칙상 그 매수 시그널이 완벽하게 완성된 거는 뭐 서둘러서 뭐 내던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매수 시그널이 매도 시그널로 바뀐다거나 이러면 이제 정리하는 거 부분 정리하든지 그거는 이제 매매 원칙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시장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면 연말까지 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매매 원칙 잘 지키면서 시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오늘 영상은 좀 늦게 올라가지만 수능 때문에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